거 하나 있었죠. 그게 607쪽에 607쪽에 화지진계 상구요 그 보충하는 그 세 주에 보면은 그 607쪽에 뒤에서부터 두 번째 줄 좌우에서 보면은 진제서시왈 상구지 유명 버릇은 소용자 쓰는 자가 소이여 진지도니 그죠? 그 작으면서도 진에 나아가는 도에 있어서 미위 강대해라. 그죠? 도가 뭐냐? 그 광대함이 되지 못하니라. 그건 했고. 그다음 밑에 건항구시왈 해놓고 상구의 양체는 본무 광이 사거기응하고 그러니까 지금 화지진계죠. 화지진계 지금 상구 같은 경우는 아까 진기각기니 그 유용 벌릅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붉게니까 당연히 빛나야 되는데 상구의 그 양체는 본래는 광 그죠? 빛나야 하는데 이 사거 기응하고 그 다음에 사로서 그 응함에 거차하고 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초육하고 아니 초육이죠. 초육하고 서로 음양 짝이 돼가지고 스스로 위에서 빛나야 되는데 여기에 한눈 파느라고 빛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양부득 용이라 그래서 이 양을 그죠 그 얻어 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구사 같은 경우는 진여석서라는 말이 나왔었죠. 다람쥐와 같다. 재주는 있는 것 같은데 두루두루 어느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양이라는 것이 불득용. 이걸 양이라는 밝게 두루두루 비춰야 되는데 그렇게 두루 쓰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도미광이라 이렇게 돼 있죠. 도가 빛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고 이를테면은 자 술의 둔꾀 같은 경우에 술의 둔꾀 같은 경우에도 자 초구 같은 경우가 술의 둔의 음이 그죠?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거죠. 여기서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사가 다시 말해서 자 술의 둔꾀다 그러면 어둡기도 하지만은 실은 뭐예요? 지가 되는 거죠. 지혜롭게 그죠? 지혜로운 대신으로서 이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로지 또 누구하고 초구하고 이렇게 응해서 그죠? 초구가 거처하는 바가 되어서 그러니까 초구에 거처하는 바가 된다 그러는 것은 초구와 이렇게 응해서 초구에 따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택지 취계 택지 취계 같은 경우는 여기 양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택지 취계의 그 음이 그죠? 택지 취계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초육 여기 초육 개념입니다. 초육이 바로 구사가 거하는 바가 되어서 이렇게 음양 짝이 돼서 여기에 있는 양이 양의 대신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시 못하고 초육하고만 어우러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사호가 거하는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구호에 이렇게 짝이 되니까 요 괴의 구호 여기 괴의 구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개의 미광이라라고 하는 말 미광으로서 말했느니라. 다시 말해서 택지 취계의 그죠? 택지 취계의 구호효에 대해서는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뜻이 미광야라. 그죠? 뜻이 빛나지 못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둔께 술의 둔께에 대해서도 역시 둔기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베풀미 시 미광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부 다가 둘 다 왜냐하면 여기 육사가 또는 그 구사가 임금을 도와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하고 서로 간에 음양 짜게 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하더라. 그래서 임금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임금 하는 일에 도와서 임금의 하는 일이 밝게 빛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다 미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유고 같은 경우도 회망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 뉘우침은 없어지는데, 그죠? 실득에 대해서 근심치 말고 가면 길하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상구 쪽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버릇, 읍을 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우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에 화지진께 요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석서라 표현했었죠. 석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람쥐라고 표현했는데 석 앞에 있는 게 맞죠? 석서라고 해서 기본적인 다람쥐 이거 우리가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시에서 얘기하는 큰 쥐라고 하는, 그래서 그 관리로서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이런 관리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뭐죠? 비석에 예를 들어 왕릉에 보면은 그 망주석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하나는 올라가는 다람쥐, 하나는 내려가는 다람쥐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과연 뭘까 그랬더니만은 정확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게 그 다람쥐가 아니라 세호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호라 부르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조선 왕조실록이 아니라 조선 그 국조 5레이 있죠. 국조 5레이 가운데 상례 보충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상례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성종 때 나온 자료예요. 성종 때 나온 자료에 옛날에 보면 이런 게다 여기다 뭘 하나 그리고 조각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이게 문헌에 근거해야 되면 근거 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지금 망주석에 여기에 새겨지는데 왜 이거를 왜 새겼을까? 세호라는 게 뭘까? 그 문제예요. 세호가 과연 뭘까? 그랬더니 뭐 사람들 막 이래저래 해놓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작은 호랑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 아닌 게 아니라 세호라는 뜻을 모르니까 세호가 또 뭐라고 거기다 표현도 안 해놨어요. 보통 이런 상을 여기다 새길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통을 하는데 그 얘기도 없고 어쨌든 세호를 새긴다. 그죠? 세호를 새기는데 자 왼쪽 우리가 볼 때는 자 왼쪽 거입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혼이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자 이쪽이 왼쪽이 되는데 자 어쨌든 왼쪽이라고 하는 것 왼쪽은 양이죠. 양이니까 이 세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세호가 자 올라가는 상이 되고 그죠? 오를 승자 할 때 흑토자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강, 그죠? 오른쪽 것은 내려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호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어쨌든 이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신령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죠? 백은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건데 이 뜻을 모르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주역의 음양의 이치를 알면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세호에 대해서 별 희한한 방식들의 얘기들이 다 나와요.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끼리 뭐 나름대로 뭐 이거다 저건데 제가 이 세호가 뭔가 하고 쭉 세호하고 뒤에다 붙는 말이 그걸 까먹었네. 세호 천우. 세호 천우란 말이 있어요. 세호 천우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천우를 우리말로 순 표현해 보세요. 하늘소가 뭐예요? 장수풍뎅이 종류죠? 장수풍뎅이 종류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풍뎅이 하늘소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수십 가지를 쫙 다 거기다 훑어봤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세호 천우라는 말 자체에 바로 이제 중국 대만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 분류 가운데에서 이강 무슨 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여튼 풍뎅이과 풍뎅이과 아니야 하여튼 뭐 이런 종인데 겉에 등껍질은 딱딱하고 그죠? 딱딱하면서 그러니까 등껍질으로 그 세호인데 이렇게 딱딱하겠죠. 그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머리가 하여튼 이렇게 될 거고 설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될 텐데 세호가 긴 발인지 긴발 범 하늘소인가 그래요. 긴발 범 하늘소 가늘면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얘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등딱지의 위쪽에는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냐면 그림 모양이 북녘북자의 형태가 되고 아래쪽은 자 8팔자 형태로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그 회귀하는 곳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의 원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근본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쉬는 곳이고 8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땅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귀신이 화에 대해서 본래 그 원시반본이라 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라는 아마 이런 뜻을 취해가지고 세호라고 하는 것을 새기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기에 지금 세호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난번 그 저한테 설명해 드리고 무슨 아령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둬야 가운데는 구멍을 이렇게 놔두고 왜냐면은 공간이 들랑달랑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두었다가 내가 보니까 아마 요 표현인 것 같아요.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이게 세호라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곤충의 공부를 보통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곤충이나 이런 걸 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실물에 좀 박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르니까 이거가 점차 동물 형상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쪽 이제 다람쥐도 아니요 뭐도 아니다가 정말 나중에 후대 거는 뭐냐 호랑이 모양이 나와요. 그 호랑이도 그냥 모양이 아니라 이제 호랑이도 저 하늘의 호랑이 비슷하게 해서 구름 모양으로 꼬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장식되는 걸 봤습니다. 쭉 변천사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세호천우라 그래서 이제 긴 발인지 세 발인지 하여튼이죠. 그 범하늘소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본 게 아마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등딱지에 이런 모양이 그죠 무늬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늘소는 또 이렇게 있다가 또 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마 저기 석서에 다람쥐 제가 다람쥐 얘기가 나오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망주석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세호천호라고 하는 것. 우리 그 실록에는 전부 다 세호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조나 정조나 누구 이제 왕릉 또 이렇게 다시 쭉 할 때 보면은 세호를 이렇게 그렸더라. 그래서 왼쪽 건 올라가는 거, 오른쪽은 내려가는 건데 이것도 별하별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입에다 올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라는 거 하고요.